안녕하세요, 역사맨입니다. 액션 만화 혹은 영화의 총격전 장면을 보다 보면 쌍권총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보기에는 멋있지만 애초부터 명중률이 낮은 권총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쏘게 되면 심한 반동으로 목표를 맞추기 어려워 실전에서 쌍권총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 쌍권총을 실제로 사용한, 그것도 쌍권총을 사용해 일본 군경과 수백 대 1의 전투를 벌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이름이 상당히 귀에 익으실 텐데요. 영화 암살의 하와이 피스톨, 밀정의 김장옥의 모티브가 된 김상옥 의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 수훈자이며 국가보훈처가 1992년부터 선정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최초로 선정될 정도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김상옥 의사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그 업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한성부 어이동에서 구한말 군관을 지냈던 아버지 김기영과 어머니 김전순 사이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어린 나이부터 그물수리, 대장간에서 말발굽 만드는 일을 하며 가세를 도왔죠. 10대 중반 동대문 교회에 나가 기독교에 입교한 의사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교회 안의 신군야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시세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되던 해인 1909년 자신이 직접 동흥야학교를 세워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고 손정도 목사 등과 시국을 토론하며 민족의식을 키워갔죠. 23살이 되던 1912년 김상옥 의사는 대장간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동대문 밖 창신동에서 영덕철물상회라는 이름의 철물점을 설립합니다. 뛰어난 장사수완으로 철물점은 종업원만 50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번창했는데 만국민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사는 풍기광복단 대한광복회의 일원으로 참가하며 번 돈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죠. 또한 직접 농기구, 양말, 모자 등을 고안하고 만들어 팔며 국산품 외용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국산품 장려운동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3.1운동 이후 김상옥 의사는 본격적으로 항일운동에 뛰어듭니다. 1919년 4월 반일 비밀조직 혁신단을 결성해 세계 각 지역의 독립운동 소식과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 논평을 싣는 독립신문 혁신공보를 발행 및 배포하죠.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 일제의 인쇄시설 압수와 더불어 김상옥 의사 또한 일본에 체포되면서 신문 발행은 중지되고 맙니다. 40여일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의사는 평화적인 방법의 독립운동이 갖는 한계를 절감, 무력투쟁에 의한 독립쟁취의 방안을 구상하게 됩니다. 김상옥 의사는 철물점의 경영 등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동대문 홍길동이라 불리며 3.1운동 당시 해산하는 여학생을 치려는 일본 무장경찰을 맨손으로 때려눕히고 군도를 탈취했을 정도로 호기롭고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북로군정서에서 파견된 김동순을 만나 무력투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무력투쟁의 길을 가겠다는 의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져갔죠. 그렇게 일본 고관 및 민족 반역자에 대한 응징, 숙청을 목적으로 하는 암살단을 조직, 1920년 4월 결사대원들과 함께 전라도 지방에서 친일파 수명을 총살하고 오성 헌병대 분소를 습격하여 장총 3정과 군도 1개를 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미국 의원단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환영하러 나오는 조선 총독부의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 전 세계의 일제의 침략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각되어 동지들이 체포되고 말았고 김상옥 의사는 단독으로 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계로 여의치 않자 10월 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상하이로 간 김상옥 의사는 그곳에서 김구, 이시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 독립운동 거사 계획에 참여하면서 의열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7월 국내로 들어와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을 하죠. 그러던 와중 조선 총독부 총독이 일본 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사를 계획, 1922년 10월 권총 3정과 실탄 800발 및 폭탄, 항일 문서를 휴대하고 서울에 잠입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조선 총독부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더욱이 상해로부터 들여온 무기를 보관하던 동지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자 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자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한용운, 이상재, 안창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구금 고문했던 독립운동 탄압의 총본산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일제 강압 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을 공격한 것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일본 경찰은 누가 폭탄을 투척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종로경찰서 수사주인 미와 마사부로의 지휘하 대대적으로 수사, 결국 투탄 5일째인 1월 17일에야 의거의 주인공이 김상옥 의사임을 특정하고 의사가 삼판동에 있는 매형 고봉근의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1월 17일 새벽 3시 종로경찰서의 우메다, 이마세 두 경부의 지휘 아래 200여 명의 무장경찰이 김상옥 의사의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두 손에 권총을 들고 무장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무장경찰을 상대로 민가의 지붕을 뛰어다니며 총격전을 벌여 남산까지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형사부장인 다무라가 사살되고 수명의 일본 경찰이 중상을 입었죠. 일본은 군대까지 불러 산을 포위했지만 의사는 남산을 거쳐 금호동에 있는 안장사에 이르러 스님에게 승복과 집신을 빌려 변장하고 유유히 산을 내려와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눈이 많이 내려 도주로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집신을 거꾸로 신는 방법으로 추적을 따돌렸다고 하네요. 일본의 포위망을 탈출한 김상옥 의사는 18일에 무네미 이모 집에서 잠을 자고 19일 새벽 효제동 73번지에 있는 혁신단 동지의 집으로 은신, 동상을 치료하면서 앞으로의 거사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22일 새벽 상해로부터 김상옥 의사에게 온 편지를 전달해준 동지가 일본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은신처를 발설, 또다시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1923년 1월 22일 새벽 5시 반경 시내 4대 경찰서에 김상옥 의사를 체포하기 위한 총비상령이 내려집니다. 김하대와 무장경관 400여 명이 의사의 은신처를 중심으로 효제동 일대를 겹겹이 포위, 외경 결사대가 지붕을 타고 의사가 은신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왔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김상옥 의사는 권총으로 무장한 다음 벽장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일본의 구리다 경부가 방으로 들어와 벽장 문을 열어젖힌 순간 김상옥 의사는 곧바로 그를 사살하고 벽장과 붙어있던 집 벽을 뚫고 나가 순식간에 74번지를 지나 76번지로 다시 담을 넘어 72번지로 향했죠. 그곳에서 의사는 담벼락에 몸을 의지한 채 권총 두 자루로 400여 명의 무장경찰과 무려 3시간 반 동안 총격전을 벌이고 총알이 다 떨어지자 마지막 한 발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결, 34살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의사의 시신에는 총 11발의 총상이 있었으며 일본 경찰은 구리다 경부 등 경찰 간부를 포함해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자결한 후에도 양손에 권총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 일본 경찰이 두려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결국 의사의 어머니를 불러 생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상옥 의사의 사망일인 1월 22일에 치러지는 추모식에는 순국 추모식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시가전 승리 기념식, 독립활동 기념식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도합 1000명이 넘는 3.1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일본 경찰이 동원된 총격전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며 당시 일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김상옥 의사가 펼친 활약으로 일본에 억눌린 우리 민족이 저항을 위한 의지를 되찾았고 이것이 이후 항일 무장투쟁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릴 적 신문에 난 김상옥 의사의 투쟁을 보고 일본 놈들은 수천 명인데 왜 이분은 홀로 싸우시는가 라고 탄식하며 독립운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증언한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공헌을 기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김상옥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으며 1992년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강점기 초기의 무장독립운동과 의열단의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김상옥 의사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최초 선정하였죠.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서울 종로구 효제초등학교에 있는 비문에 적힌 김상옥 의사가 상하이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아끼지 않은 김상옥 의사를 비롯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잊히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